자, 계속해서 펑셔널 이미징의 어드밴스된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럭처럴 이미징도 어떻게 보면 공간 해상도 측면에서 발전이 많이 되었고요. 펑셔널 이미징도 브레인의 어떤 위치별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어떤 매핑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나오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이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펑셔널 이미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영상을 뇌의 영상을 통해서 재구성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무비 클립 영상을 무비를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보면서 fMRI를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걸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fMRI를 촬영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fMRI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영상, 어떤 무비,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를 역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재구성할 수 있다. 잘 보시면 사실은 같진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특정한 모션,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재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미 뭐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가 fMRI와 같은 펑셔널 이미징을 촬영을 했으면 그 펑셔널 이미징에서 얻은 어떤 뇌의 활성화된 정도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지금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를 이렇게 재구성해낼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유사하게 또는 정확하게 재구성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fMRI의 패턴만 가지고, 영상의 패턴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장면에 대한 재구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또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본 사진과 재구성해낸,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로 재구성해낸 어떤 이제 사진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보고 있는 사진과 어떻게 보면 이제 꽤나 유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별로 유사하지 않은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꽤 많이 유사하게 재구성해낼 수 있더라 라는 이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간략하게 아주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fMRI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너무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학습과 테스트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학습은 내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 그 머신,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은 구두를 보여주고 이 사람의 fMRI 스캔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fMRI 영상에서부터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고양이를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fMRI 스캔을 해서 그 패턴을 가져오고, 그러면 우리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패턴은 구두다, 이런 패턴은 고양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과 답을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축적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답을 보여주고 패턴을 보여주고 답을 보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실제로 이 구두를 보여준 다음 이 사람의 fMRI 스캔을 이렇게 얻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구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패턴만 얻었을 때 우리가 학습된 그 기계에다가 이 패턴만 넣으면 이 사람이 구두를 보고 있는지 고양이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이게 왜 fMRI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얻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화면을 또는 어떤 장면을 보고 fMRI를 통해서 얻은 요 시그널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구두를 봤을 때 특정한 뉴런 부위 뭐 여기라고 치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고양이를 보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부위에 요 부위에 활성화된 정도를 보면 이게 고양이를 보고 있는지 구두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고양이를 봤을 때는 왜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구두를 보면 왜 이 부위가 활성화되느냐? 이제 이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뇌의 어떤 부위별로 피지올로지컬한 차이,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의 차이, 근데 그 패턴이라는 건 결국 어떤 부분의 뇌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니까 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미징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 뉴런의 액티비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시간 정도 2, 3주 정도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뉴런의 액티비티가 발생하면 그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MR 영상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징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뇌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신경학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공히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파이널 코드, 그러니까 척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영상을 통해서 얘는 이제 뭘 보냐면은 플라시보 아날제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이런 통증을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취 효과, 그런 이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취 효과에 플라시보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fMRI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위의 신경학적인 변화 또는 이제 뉴런 액티비티의 변화가 결국 이런 플라시보에 의한 통증의 완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비단 뇌의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 각각의 신경학적인 변화를 우리가 펑셔널 이미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펑셔널 MRI, fMRI가 크게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MRI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보면 뇌의 어떤 국소적인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 또는 그런 MR 테크닉을 우리가 fMR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욘드 애나토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애나토미,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특성을 넘어서서, 해부학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기능적인, 즉 피지올로지컬한 변화 측면을 매저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fMRI다.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브로드한, 넓게 보는 측면이고요. 좀 좁게 보자면 fMRI라는 것은 이제 결국 MR 테크닉인데 브레인의 펑션, 뇌의 기능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위의 뉴런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fMRI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브레인 펑션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뉴로널한 액티비티,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정 뉴런의 활성화되는 정도를 우리가 흔히 브레인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fMRI라는 것은 MR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뇌의 뉴로널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뉴로널 액티비티를 fMRI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한 1, 2주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계속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이야기를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MRI는 뉴로널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는 이제 이미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뉴런의 액티비티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fMRI가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MRI를 사용해서 그 뉴런 액티비티를 직접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다만 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연쇄적인 변화, 여기 보시면 뉴런 액티비티가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 blood flow, 즉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 뇌혈류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 뇌혈류의 변화를 우리가 MR 기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펑셔널 이미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뉴런 액티비티를 보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운스트림 코릴레이트, 그러니까 상관관계, 그러니까 뉴런 액티비티가 있으면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이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이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뉴런 액티비티를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특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fMRI에서 보는 것은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의 변화이기 때문에 물론 그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가 뉴럴 액티비티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뉴럴 액티비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 다단한 관계에 의해서 이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뉴런 액티비티를 특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말은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뉴럴 액티비티와 블러드 플로우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MR 테크닉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